두 번째에 쓰는 스탠드라는 표현이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 스탠드는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합니다. 스펜드가 사전적 의미로 좀 뭐 보내다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돈을 보내다, 시간을 보내다 이런 거를 다 통틀어서 소비라고 볼 수 있겠다 해갖고 스펜드라는 단어를 한번 접목시켜 봤는데요. 그러면 스탠드에서 가장 좀 요즘에 MZ세대가 선호하는 분야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분야인가요? 그러니까 MZ 세대들이 이제 시간을 보내는 방식도 돈을 쓰는 방식도 좀 기존 세대들과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였거든요. 특히 저는 가장 두드러졌던 점이 컨텐츠를 소비하는 측면에서 숏폼을 선호한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차이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숏폼. 숏폼이 어떤 의미죠? 그리고 왜 관심을 많이 두고 있을까요? 숏폼은 일반적으로 10분 내외의 짧은 영상 콘텐츠를 말하는데요. 요즘 애들은 손에서 휴대폰을 떼지 않는다라고 기성세대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밀레니얼 세대들은 출퇴근을 하면서 또 Z세대들은 공부할 때 쉬거나 또 친구들을 만날 때 이때도 항상 디지털 기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짧은 시간에 엄청난 재미를 가져다주는 숏폼 콘텐츠가 이들에게 제격이었다고 할 수 있죠. 실제 많이 보고 계신가요, 두 분 다? 네, 제 경우에도 출퇴근을 하면서 과거에 방영했던 시트콤을 짧게 클립 영상으로 만들어둔 영상을 보고 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소비 문화도 달라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스펜드라는 단어에는 소비도 있으니까 어떤 변화가 좀 있었나요? MZ세대는 여행지를 찾을 때나 또 맛집을 찾아갈 때 SNS를 떠올릴 텐데요. 바로 해시태그 검색을 주로 사용합니다. 해시태그 검색을 이용하면 간단한 키워드로도 전 세계인이 추천하는 명소를 찾을 수 있는데요. 제 경우에도 친구들과 만날 때 인스타그램에서 방문하고 싶은 장소를 검색하거나 혹은 분위기가 좋은 카페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그 장소를 찾아가곤 합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SNS 마케팅을 잘 활용한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번화하지 않더라도 입지가 좋지 않더라도 소비자들이 직접 찾아가기 때문에 일반 상점보다 더 높은 매출을 올리기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시면서 세계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국내뿐만이 아니고 세계에서도 이러한 MZ세대의 약간 공통점이 좀 있나 보네요. SNS가 국내에서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모두 이용하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해시태그로 검색할 때 외국어로 검색을 하면 또 그 나라의 국가인들이 추천하는, 국가인들이 사랑하는 그런 장소를 만나고 또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S는 스톡이었어요. 투자. 실제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주식과 코인 시장에 뭐 불개미 같다라는 표현도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변화가 있었죠?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4대 암호화폐 거래소의 신규 가입자가 250만 명에 이르렀고요. 또 신규 가입자의 10명 중 6명은 MZ세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MZ세대가 투자에 열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기도 하죠. 10명 중 6명이면 굉장히 많은 수치네요. 전체 투자자의 절반이 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MZ세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최근에는 좀 다시 가격이 오르고 있긴 한데 워낙 24시간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 손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화폐별로 종류가 하도 많아가지고 굉장히 많아서 수익을 담보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실제 만나본 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취재하다 만난 한 MZ 세대 분 한 분은 주식과 암호화폐 합쳐서 총 3천만 원 가량 투자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그분의 코인 계좌를 한번 봤는데 마이너스 300만 원 이상 기록돼 있더라고요. 좀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그분이 팔지 않는 이상 잃은 게 아니다. 언젠가 다시 오를 거기 때문에 자기는 잃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도 그렇고 좀 제 주변에도 손실 보는 친구들을 좀 많이 있습니다. 두 분도 MZ 세대인데 투자 스톡 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제 경우에는 대기업의 우량주를 중심으로 투자를 해서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주변 친구들 이제 추천이나 제가 스스로 좀 특정 업계 분야 공부를 해서 이쪽은 좀 이 분야는 좀 크겠다 싶은 것들에 투자를 해서 좀 이런 것도 있고 좀 재미를 많이 본 것도 있고. MZ세대 투자가 약간의 좀 과감한 결정일 수도 있고 안정성을 추구하는 부분도 있고 두 가지 면이 다 있다고 보이네요. W 쪽으로 해가지고 두 개의 사안을 꺼내놨는데 첫 번째 W는 웨딩 기프트라고요. 결혼. 확실히 이거는 기성세대하고 좀 MZ세대하고 좀 차이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 한 수년 전에 직접적으로 느낀 적이 있었는데 몇 년 전에 한 50대 분하고 같이 TV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가장 청년층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스타가 TV에 나오고 있었는데 제가 그분을 보고 저 사람이 요즘 인기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하니까 그 50대 분이 저 친구가 뭐가 대단해서 인기가 많냐, 저 나이 먹고 결혼도 못했는데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거기서 딱 이전 세대 분들한테는 확실히 결혼이 필수였구나 라고 제가 느낀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MZ세대들한테는 좀 이게 다르거든요. MZ세대에게 연애는 필수겠지만 결혼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에 대한 입장도 좀 분명하게 많이 갈리는 경향이 나타났어요. 여성의 경우도 좀 결혼관이 좀 차이가 명확해지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우선 여성의 경우에는 연애, 결혼 모두 필수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몇 기성세대가 보여주었던 결혼 문화의 모습들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한데요. 결혼에 있어서는 독방 육아에 대한 고충, 또 연애에 있어서는 데이트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들을 많이 접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걱정이 많아지다 보니 결혼과 연애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연예인 사유리 씨가 비혼 출산을 한 사례를 보면서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 이들도 등장했는데요. 이처럼 새로운 가족의 형태까지 다양하게 고려되고 있는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